네, 이번에는 아까까지 열띤 그런 논쟁의 분위기를 이어서 재밌네요. 네. 두 분이서 확 붙으니까. 자, 심화 과목을 들어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저는 언제나 늘 학부모님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심화 과목을 듣는 게 대표님 말씀대로 좋은 건 알겠는데 네. 혹시나 이거 심화 과목 괜히 어설프게 뭐 우리가 말하는 심화 과목이라는 건 뭐 투가 될 수도 있고 더 된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애가 물리 싫어하는데 괜히 물리 들어가지고 괜히 안 좋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해서 성적이 잘 나오는 과목을 선택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또 그런 성적이 잘 나오는 과목을 선택을 하려고 그러면 또 뒤를 잡는 게 그래도 심화 과목을 들어야지 라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과연 심화 과목을 듣는 게 나을까? 아니면 성적이 좀 잘 나오는 과목을 듣는 게 나을까? 이 두 개 중에 유리한 선택은 과연 뭐가 될까요? 과목을 선택을 할 때. 일단 심화 과목이라고 하는 것 자체의 개념이 그렇게 명확하진 않다. 네, 첫 번째. 왜냐하면 지금 현재 과목이 나눠지는 거는 공통 과목. 네, 그 다음에 일반 선택, 그 다음에 공통 진로 선택, 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고 일반 선택까지만 1등급, 9등급 나오고 진로 선택부터는 결국 A, B, C 평가가 나오거든요. 그럼 주로 이제 A, B, C 평가가 나오는 진로 선택을 심화 과목이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뭐 경제 수학이라든지 다 이제 거기에 해당되고 주로 3학년 때 듣는 과목들이 거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주로 진로 선택을 심화 과목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실제로 이제 얘기가 나왔듯이 A, B, C로 나오기 때문에 A를 받는데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 예, B를 받는다는 거는 진짜 공부를 많이 안 했다. 이 정도로 이제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심화가 아닌 과목이라는. 네, 생각보다 그렇게 난이도가 막 극강의 난이도를 자랑한다든지 이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예전에 1등급, 9등급 체계일 때는 이게 그렇게 막 등급 물리투 같은 게 인원수도 적고 문제도 어렵고 이러니까 어중간하게 하다가는 나가 떨어질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가 아니라는 얘기죠. A만 받고 가면 1등급하고 거의 동일하게 교과에서도 판단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리한 선택 자체를 일단 무조건 듣고 봐라. 지금 현재는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과목 자체를 갖다가 듣는다 만다 이런 문제보다는 이걸 레시피를 어떻게 짤 거냐.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의 진로에 따라서 레시피를 잘 짜는 게 노하우가 아닐까. 경제학과를 갈 건데 경제 수학을 안 들었다. 뭐 이런 경우라든지, 확통을 안 들었다든지, 뭐 그러니까 지금 뭐 이로 갖다 동시에 듣기가 힘든 학교들도 꽤 있거든요. 있지만 어쨌든간에 본인이 경제학과를 간다면은 뭐 확통은 당연히 들을 거고요. 될 수 있으면 이제 경제 수학까지도 그 선택을 해서 같이 진행하는 게 훨씬 낫지 않나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뭐 아까는 전공적 합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전공적 합성뿐만 아니라 전공 안에서도 디테일하게 나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경영학과를 간다. 그럼 경영학과 가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거든요. 창업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마케팅에 관한 내용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CPA 공인회계사 이쪽으로 가기도 하고요. 되게 진로가 다양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경영학과를 간다라고 할 때도 내가 구체적인 어떤 분야를 좀 팔 거냐. 거기에 대한 관심도를 조금 구체화시켜서 이야기를 해줄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일례로 뭐 심화 과목이라고는 하지만 뭐 심화 과목뿐만 아니라 저는 오히려 기술 과정을 좀 적절히 활용하는 게 좋지 않나. 기술 과정이요. 그러니까 이번에 2022 개정 교육과정 나왔을 때 기존보다 좀 크게 바뀐 부분 중에 하나가 정보라고 하는 파트가 따로 떨어져 나갔어요. 기술 과정에서 이제 정보가 하나 떨어져 나가면서 소프트웨어와 생활 이런 과목들이 이제 편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IT에 관한 내용들을 상당히 좀 엮었을 때 상당히 확장적으로 이걸 이끌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뭐 여러 각 분야에 있어서 뭐 AI, 인공지능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야기가 되는데 그 인공지능에 접근하는 사람들이 기존에는 이제 컴퓨터 공학을 한 사람들이 인공지능으로 접근을 했는데 지금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AI 기술을 배워가지고 거기에 그 분야에 접목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건 의학에도 적용이 가능하고요. 경영학에도 적용이 가능하고 심지어는 인문학에도 적용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제 심화 과목이라고 해서 진로 선택 여기만 바라볼 게 아니라 기술 과정에 있는 특히 이제 정보 관련 계통의 과목들의 상당히 좀 활용도를 높이는 게 좋지 않을까 그 생각은 있습니다. 저는 이 질문과 관련돼서 네. 지금 계속 고민하는 게
이 질문에 의미가 있는가? 아, 과연 이거는 아마 과거에도 고민해요. 아, 그리고. 2년 전까지는 이 고민이 충분히 의미 있는 고민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심화 과목도 등급이었고 성적 잘 나오는 과목도 등급제이기 때문에 이걸 고민하고 선택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이런 고민이 지금 바뀐 교육 과정 안에서는 개정 교육 과정 안에서는 의미가 없는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심화 과목이라는 게 대부분 보게 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일반고에서는 대부분 3학년 과정에서 펼치는 과목들이거든요. 네. 그리고 성적이 잘 나오는 과목들은 대부분 1, 2학년에서 펼쳐질 과목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을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말을 바꿀게요. 예. 심화 과목이 아니라 제가 이제 학교들 다니다 보면 소인수 수업들 있잖아요. 네. 학생들이 선택을 하지 않았지만 지금 달라진 개정 교육 과정에서는 일단 열어주는 게 원칙이잖아요. 네. 그런데 내가 신청을 했어. 뭐 예를 들어 전 경제를 신청을 했어요. 본인은 듣겠다고 경제학과를 간다고. 근데 경제 과목이 딱 신청한 애가 6명인 거예요. 근데 이게 진로 선택은 아니에요. 일반 선택은. 선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소인수 수업 이거 나 경제학과 갈 거라서 경제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걸 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니야. 그거 아니고 뭐 저쪽에 뭐 사문이든 뭐든 좀 쉬운 거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고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질문을 바꿀게요. 소인수 수업 인원이 없는데 학교에서 개설해 준다 그래. 그러면 나는 그걸 들어야 될까? 아니면 옮겨가야 될까? 개설해 준다라고 하면 듣는 게 맞죠. 근데 성적이 안 나오잖아요. 일반 성적이 선택이지.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응. 그거는 종합전형에서의 기본은 소인수 과목은 4, 5등급이어도 1등급과 똑같은 효과를 보이거든요. 근데 교과 전형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불리할 수도 있죠. 그렇게 된다. 근데 대부분 소인수 과목에서의 성적 패턴의 일반고에서의 특징이 1, 2, 3등급까지는 되게 촘촘해요. 근데 4등급부터는 이미 중간고사를 보고 나면 3등급까지 안 나오겠구나라고 생각해서 버리는 애들이 대다수예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3등급 안쪽까지 바뀌는 소인수 과목이라고 하더라도 어렵진 않다라는 거죠. 6명에 8명이 들으면 네. 1등을 해도 2등급 정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예. 그래서 2, 3등급 정도만 하더라도 교과 전형에서는 3단위 정도가 될 테니까 거기에서 실질 내신에서 반영된 게 총 보게 되면 90단위 정도, 90에서 100단위가 되잖아요. 90에서 3단위, 30분의 1 정도라고 본다라고 한다면 0.03 등급의 영향력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진짜?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고민은 굳이 할 필요가 없다라는 근데 거예요. 제가 그리고, 들었던 얘기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애들이 그럼 이게 1차, 2차, 3차 조사하잖아요. 그리고 1차 조사에서 조금 버티더라도 2차 때 저 안 들을게요. 이런 근데 식으로 많이 그렇게 해서 빠진다는데요? 그 과목이 폐강되는 네, 경우들도 많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저희도 고민을 했었던 게 그 학교에서 종합평가를 할 때 교육부 대학교에서 그 교육부에다가 학교별 교육 편제표를 받아요. 아, 대학교 입학처에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그 과목이 들어있는데 안 들었다. 안 들었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그 학교에 개설이 안 됐다라고 하면 입학처에서는 대부분 뭐라고 생각하냐면 인원이 적어서 폐강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교육과정 편제표를 오픈을 하잖아요. 그때 학교마다 좀 차이가 있는 게 폐강된 과목을 편제표에다가 포함을 안 시켜요. 아, 그런 일이 발생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그 학교에서 이런 과목을 통해서 애들이 선택을 했고 그 과목이 뭐 보니까 개설이 안 됐다라고 하는 걸 애들이 생기부 상에서 다 드러나거든요. 과목별 그 학교와 매칭을 하면서 수강 인원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결국 이 과목은 적어서 폐강이 됐구나 라고 하는 인상만 확실히 준다라고 하면 솔직히 의미 없어요. 네. 그러니까 소인수 수업이라도 필요하면 들어라. 네. 선생님 말씀은 대표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항상 사실 사교육 업자면은 되게 좀 뭐랄까 꼼수를 쓰고 막 이럴 것 같잖아요. 예, 저는 전공법이에요 사실은. 왜냐면은 전공법이 제일 잘 먹힌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뭐
고교학점제로 해서 5등급 체계로 나뉘고 지금 ABC로 나오는 것 자체가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신 유불리 때문에 특정 맞아요. 과목을 피하는 상황, 이걸 피하고자 하는 부분이거든요. 저도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사실 이제 학종 중심으로 많이 사고를 하기도 하고, 예, 지금 봤을 때는 이제 본인의 내신 부족한 내신을 갖다 커버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어떤 전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예,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저는 사실 뭐 숫자로 밝힐 수 없는 이 학생의 역량을 드러내는 데는 소인수 과목이라도 수강을 하면서 뭔가 배운 점을 좀 긁어내는 게, 예, 그게 훨씬 더 유리한 부분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한 과목이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가 않은 부분들도 있고, 예,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숫자로 드러나지 않는 텍스트로 넣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비교과에 관한 역량들이 거기에서 충분히 나온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은 학생부를 검토를 하면은 이 학생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내용을 공부를 했고 왜 이렇게 성적이 안 나왔는지가 충분히 드러날 수가 있는데, 예, 지레짐작 내신 자체가 불리하니까 아예 난 빼겠다. 근데 이거는 거기에서 태도가 드러난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진취적으로 도전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학생과, 그러니까 뭔가를 한다고 해서 항상 성공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 하다 보면은 또 삽질도 할 수 있고 시행착오도 하면서, 예,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과정도 충분히 교육 과정 안에 포함돼야 되지 않나, 예, 그런 생각이 있어서 저는 소인수 과목이라도 무조건 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과목을 갖다 듣고 안 듣고를 떠나서 소인수 과목이라서가 아니라 내가 들어야 되는 과목은 그게 소인수 과목이 된다 하더라도 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근데 폐강이 되는 일이 일반고에서 네. 너무 너무 많기 많아서. 때문에 그게 걱정하는 것만큼 큰 영향력은 없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결국 그 과목과 관련된 교과 세특이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듯이 교과 세특에 집어넣을 수 없으면 개인별 세부 능력이 네. 있거든요. 개세특.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현재 그 학생부 지침에도 나와 있던 걸 보게 되면 자율과제 탐구라고 하는 활동명이 개세특에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충분히 극복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입학처에서도 다 얘기하는 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과목에서 진로 활동이나 자율 활동에서 그런 부분이 드러났다라고 하면 그거는 그러니까 없어졌다고 해서 불이익이 있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네. 제가 또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생각보다 그렇게 그 마이크로하게 밀리 단위로 내신 계산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과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생각보다 네. 아까 계산해 주시는데 생각보다 그게 크지 않아서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 예전에 학년별로 1대 1대 1이라고 하면 영향이 되게 컸어요. 근데 지금 교과 전형이라고 하더라도 전체 이수 단위분의 이수 단위 합분의 그리고 뭐냐 단위수 곱하기 본인이 취득한 등급의 합이거든요. 수학이 나오니까 네, 하나도 그러니까 총 이수 단위가 1학년부터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100단위를 이수했다. 네. 그럼 3단위는 100분의 3이 한 등급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고등학교 선택 관련해서 이제 뭐 좀 문의가 들어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특히 이제 지방 같은 경우에, 예, 그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의 어떤 스펙이나 개설 과목이나 이런 걸 갖다 살펴보면 딱 드는 생각이 뭐 왜 이렇게 똑같아? 특색이 없어. 그러니까 어디를 가야 돼요라고 하는데 아리까리한 거예요. 네. 왜냐면은 서울대 못 보내니까 다 똑같고, 예, 거기다가 교과목 개설도 다 똑같고 똑같고, 예, 특색도 없고 여기서 뭘 골라야 되는 거냐? 그럼 어떻게 하죠? 가까운데. 가까운데. 그렇지. 예, 주거지에서 키로수를 가까운데. 재죠. 예, 예. 예, 그래가지고 추천할 수밖에 없는, 예, 그런 상황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이제 고등학교 선택처럼 이제 이런 부분들도 사실 이게 고만고만한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근데 오히려 입시 전략에 너무 좀 치중하시는 분들이 보면은 좀 그래요. 그 공부를 하는 게 원래 공부를 잘 하면 되거든요. 근데 공부를 안 하고 공부하는 방법을 공부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 제일 힘든 거 아시죠? 공부를 하면 되는데. 공부를 잘하면 된다라는 네. 말이 얼마나 엄마들이 들을 때 딱 하고 나가게 되니까. 그러니까 아니 공부를 갖다가 일단 영업을 못 해봐야 돼. 하신다는. 그래서 영업을 못 하신다고 지금 슬쩍 얘기하시는데. 아니 근데 저는 항상 진심은 통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 그 다음에 전공법으로 들어갔을 때 이제 대학에서 특히 연대 같은 경우 뒤통수 때리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갑자기 기출문제 유형을 바꿔버린다든지 예고 없이, 예,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전공법으로 공부한 학생들은 그런 변수가 나타나도 이게 대응이 되거든요. 근데 꼼수로 해가지고 딱 그 카테고리만 판 애들은 항상 이게 문제 변동이 있거나 유형 변화가 일어나면은 거기에 대응을 못해요. 예. 그래도 좀 그 부분은
대부분 연대 같은 경우도 바꾸더라도 한 몇 개월 전에는 오픈이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대비해 줄 수 있는 네. 시스템이 학교에 있느냐 없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예. 네, 저 오늘 있네요. 학교 영업을 하시는 네, 학교 같은데, 영업을 좀 오늘? 해야겠어요. 그러니까 아니 예를 들면은 연대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그런 경우 있었거든요. 그 활동부수 같은 경우 일반 학생부 면접이었는데 네. 갑자기 제시문 유형으로 바뀐 적이 있어요. 네. 아. 네, 그래가지고 그때 뭐였냐면은 수능 최저가 없어졌던 그 해예요. 그러니까 저는 알았거든요. 왜냐면 연대가 그렇게 변칙 플레이도 많이 했고 그랬기 때문에 그 해 면접 때 제가 특기자 제시문 면접을 들고 걔네를 가르쳤거든요. 네, 그래서 걔가 면접 붙어서 갔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기업자의 감도 있고 연대의 어떤 그런 변칙적인 플레이 요걸 보면 충분히 예측이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연대는 좀 그런 측면이 없잖아 있는 부분이 있고 그 해에 입시 요강해 보게 되면 네. 면접 문제는 네네. 뭐 변경 가능하다라는 네. 표현이 있었을 거예요. 제 기억에 맞다라고 하면. 네네네. 그게 대부분 학교에서는 힌트를 얻을 수 있거든요. 저는 그것까지 네. 디테일하게 보지는 않았는데 네. 분명히 이거 수능 최저가 없어졌다? 그럼 면접 강화될 수밖에 없다. 네. 그거는 충분히 유추가 가능했고 그럼 어떤 형식으로 바뀔 거냐? 난이도를 높이면 당연히 특기자 형태다. 그래가지고 그때 특기자도 없어지면서 그랬을 네.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은 갑자기 두 분이서 막 그 얘기를 하니까 심화 과목이라는 네. 거에 대해서 주눅들 필요 없다. 네.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거의 성취도 평가가 있기 때문에 그냥 필요한 과목은 들으면 된다. 네. 그리고 소조 과목을 가지고 이제 내신이 잘 나올 것이냐, 아니면은 그래서 이걸 들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고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결국은 실제적으로 내신에 반영되는 건 그렇게 크지 않다. 그 과목이 개설이 된다면 듣는 게 유리하다. 그리고 개설이 되지 않는다고 해도 그건 너무 걱정하지 마라. 우리에겐 개세특이 있다. 그렇죠? 네, 이렇게 정리해요. 정리하겠습니다. 네.